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이제 먼저 구입을 해서 또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좀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미래의 먹거리와 또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또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한 미래 먹거리는 맞으나, 하지만 지금은 불편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 우회적으로 했을 때, 완성차만 계속 주구장창 찍어내면 뭐합니까? 충전 인프라부터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렇죠? 그럼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시야를 돌려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차피 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려우실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찾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좀 단가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고평가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잠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단가인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면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여유가 좀 안 되면 추후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같이 편입하는 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삼성 SDI. 자, 현대차.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쨌든 뭐 좀 더디지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상 지금 19만원 부근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제 충전기,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 충전기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150기가 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한 기본적인 수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한참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기차를 우리만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전기차, 그 국가별로 전기차 비중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편은 사실 아니에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수소차 보급 자체가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뭐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목표의 10%에 불과한 지금 전기차 약 12만 대, 그 다음에 수소차는 10,000대 정도밖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지금 이런 충전 인프라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 일부가 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 기사도 뜨고 뭐 신문에도 올라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 한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12만 8,200대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한 3만 3천여 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100대당 한 25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최소로 기준하는 제시하는 게 100대, 그러니까 전기차의 100대당 150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한참 터무니가 없죠. 그래서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거를 개인이 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공용 충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례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거를 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통제를 막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요국들은 대부분 100대당 150기를 다 넘어서 있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가 100대당 158기 정도, 한국이 한 7배 정도가 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18기, 독일은 230기, 이렇게 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벌써부터 200기를 훌쩍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있는 이런 공용 충전기도 상당수가 또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환경부랑 또 한국환경공단 이런 데서 이제 공공급속 충전기의 이런 이력 정보에 따르면은 또 전국 급속 충전기가 2,896기 중에 올해 하루 평균 충전 횟수가 1회도 안 되는 게가 거의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루에 한 번도 충전을 안 하는 게 40%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는 거고, 뭐 서울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상암이랑 국회, 그다음에 H강동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고 또 하죠.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 등록 대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41대 정도가 되는데 충전소는 전국에 39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양재 쪽에서는 또 충전소 운영이 또 중단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미래 먹거리인 건 맞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건 맞지만, 솔직히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구입하기에는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좀 약간 그래도 차량의 단가라든지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토대로 미리 나는 구입을 해놓겠다라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의 뭐 성향에 맞게끔 뭐 운행을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제 성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라면 지금 안 사죠.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안 삽니다. 그래도 앞으로 신규 모델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뭐 이렇게 사둘 필요가 솔직히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행 거리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부지런한 사람 같이 보이죠. 사실 집과 회사가 건물 하나 중간에 끼고 있습니다. 옆 건물이 집이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사실 아니어서, 제 차는 세차도 할 일이 거의 없고요. 저기 지하 주차장에 잘 짱 박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작은 노이즈가 있어도 사실 현대차에는 지금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솔직히 없죠. 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지금은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에 뭐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이 뭐라고 했죠? SUV 차량들과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스팅어를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봤는데, 물론 팰리쉐이드나 팰리쉐이드 맞나요? 팰리쉐이드가 아니라 텔루라이드 맞죠? 제가 기아차는 사실 잘 모르는데 텔루라이드랑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차량들이 오히려 약간 그래도 마진율이 좀 높은 차량 모델들이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지금 투싼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투싼도 인기가 많고, 자 여기 보시면 리포트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도 투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최대 볼륨 모델이 투싼과 스포티지다. 자, 글로벌 SUV 선호가 우상향 중이다. 2021년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글로벌적으로 따지면은 전체 차량 판매 비중 중에서 이 SUV 선호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70% 가까이를 SUV 차량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GV80 모델이 굉장히 사전 예약만으로, 모델 하나의 사전 예약만으로 작년 제네시스 전체 판매량을 제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고, 자, 스포티지는 2015년 신차 이후로 노후와 불구하고도 19년에도 연간 39만 대로 글로벌 최대 판매 모델 유지 중. 그러면서 또 투싼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델들이 굉장히 또 우리 현기차 통틀어서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 있는데요. 스포티지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지가 처음 나왔을 때 SUV 차량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각인시켜준 게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디자인 하셨던 분이 또 아마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저 당시에 오셔가지고 스포티지를 저렇게 해서 아마 대히트를 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GV80,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그 디자인 있죠. GV80 디자인하신 분이 벤틀리 디자이너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틀리의 모델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벤틀리의 SUV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보시면요, 휠도 그렇고 이렇게 빵댕이랑 이렇게 싹 외관 이렇게 보시면요 비슷해요. 공댕이가 섹시한 게 GV80이랑 그 벤틀리 그 모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처음에 보자마자 제가 벤틀리를 먼저 봤었는데, 이거 뭐야? GV80이랑 되게 비슷하다 하고 보니까 마크는 벤틀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찾아보니까 벤틀리 디자이너가 GV80도 디자인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유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차를 그렇게 약간 좀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지잖아요. 누구는 저거 따라하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또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풍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벤틀리 하면 또 굉장히 고급진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약간 좀 노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기존의 판매, 지금 내연 기관 차량들조차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약간 이런 거죠. 뭐 충전 인프라? 좀 기다려봐. 약간 이런 거죠. 좀만 기다려봐. 해결을 해줄 거야. 정부에서라도 해결해 줄 거야. 기다려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수소 쪽에서는 이제 수소, 현대 계열사에서 수소를 또 직접 생산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현대차에서 납품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다 해결을 해 나갈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 메인 제품은 어쨌든 자동차인 거잖아요. 완성차. 거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말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산업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당장에 실적이 없고 재무적으로 불안하다. 그럼 미래에만 투자하려고 있다?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난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제약주도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죠. 제약주들은 당장에 실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추후에 이 신약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면 매출이 엄청날 거야. 전 세계 최초야. 혁신적인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 그런 것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현대차도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괜찮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더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미래 먹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에 모멘텀이죠. 모멘텀이 있는 기업, 우리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대차를 우리가 충당금 이슈로 한번 크게 조종을 받았을 당시부터 또 그 앞전에도 편입을 다 해서 수익을 챙겼었지만, 이때 당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10만원 단위 때부터 10만원 초반부터 16만원 한번 매도 18만원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16만원 이때 한번 편입하고 18만원, 최대 높으신 분이 한 18만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단가로서 유지를 하고 있고, 자, 보시면 과거의 수익 인증입니다. 8월 달 거예요. 그렇죠? 8월 달에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에 8월 10날, 정확하게 여기 장대양봉 올린 날이 8월 10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진짜로 수익 실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이날 8월 10일이죠. 아무튼 이때 이제 우리가 10만원에 사서 16만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몇 퍼센트겠습니까? 거의 60% 가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54%, 그렇죠?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28%, 59%, 그렇죠? 이때 당시 실제로 저렇게 수익 실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지금까지 쭉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은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한 단가가 요런 단가예요. 현대차 지금 요런 단가.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조금 중장기로 가져갈 계획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또 뭐 당장 급등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 건 맞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몇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딱 잘 묵직하게 들고 계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견이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현대차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코멘트도 디테일하게 듣고 이런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참고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자, 틈새 광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해는 마지막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적으로 좀 더 열어놨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언제 종료를 하겠다 이런 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 드리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들을 제가 맨날 이렇게 적어 놓고 다 알려드리고 있죠. 한창재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하루 쉬었다 가는 템포인데 뭐 내일이라도 그대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성네오텍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땐 덕신하우징과 링네트를 여러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1,700원까지, 자, 죄송합니다. 자, 1,500원 부근을 한번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원, 그쵸? 넓게 봐도 그림 너무 이쁘죠? 1,500원 정도까지 좀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링네트 7,000원.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000원. 오늘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우려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죠. 그래서 7,000원 부근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7,000원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마 좀 더 밑으로까지 열어놔야 돼요. 6,700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이벤트 하실 때 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VIP원님들께는 제가 또 뭐 장 중에 할 때도 있고 장이 끝나고 할 때도 있고 주말에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을 좀 시켜드리면서 퀴즈도 막 내가지고 이 퀴즈 맞히시는 분들께 제가 막 선물도 사은품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직접 수기로 또 편지도 써가지고 회원님들께 오늘 선물도 또 붙이러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과 또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또 공부도 즐겁게 하면서 실전에서 또 같이 배워가면서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단순하게 그냥 뭐 리딩만 따라가서 돈 벌자,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그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능률,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맨날 돈을 벌죠. 뭐 공부방이 아니에요, 저희는. 자, 저희도 매일매일 수익 봅니다.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맨날 챙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매도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비중 관리도 했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개별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시고, 하루에만 해도 6%, 3%, 3%, 3%, 7% 이거만 해도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경동제약 상한가까지 이상으로 수익 챙기셨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이상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면서 누적 손익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상한가나 이런 꿈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월 1일 날 오셔가지고 12월 1일까지 어제까지 해서 7,790만 원의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하루에 20만 원 챙기실 때도 있으시고요. 또 하루에 190만 원 챙기실 때도 있고요. 그날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잃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이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성과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